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냐, 드디어 면역 반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1차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병증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내가 일단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병원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1차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1차 방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1차 방어 작용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특징, 선천적인 면역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어떤 병원체 혹은 어떤 항원이 오더라도 이제 내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특이성이 없는 그런 현상, 자, 비특이적 면역 방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차 방어에는 선천적 방어이다 라는 것과 함께 우리 비특이적, 아무 병원체든 항원이든 일단 다 맞고 본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차적인 방어에는 어떤 방어들이 있느냐, 일단은 1차에 피부 바깥쪽 방어, 외부의 방어가 있습니다. 외부의 방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피부, 점막, 그 다음에 분비액. 그 다음 이제 내부로 얘네들에 의해서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로 들어오는 병원체들이 존재하겠죠. 걔네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일단 선천적으로 비특이적으로 일단 막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식균 작용이나 염증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외부와 내부, 나의 내부를 딱 경계 지어줄 수 있는 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막이 존재함으로써 외부에 있던 세균이나 아니면 내 몸에 없는 다른 단백질들, 이종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종 단백질 혹은 항원, 이런 애들이 일단적으로 다 막아질 수 있게 경계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이 피부에서 송글송글 외치는 게 땀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내가 힘들게 움직였을 때 혹은 덥게 움직였을 때 땀이 막 주룩주룩 나올 때 말고도 평상시에도 땀이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 땀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존재해요. 라이소자임. 자,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들의 세포벽을 딱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세균들을 다 막아주는 혹은 이제 항원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기 각각의 뭐 점막이라던가 분비액이라던가 이런 데에도 다 라이소자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병원체들을 일단 다 녹여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땀에는 라이소자임이 있어서요, 일단은 내 거 아니면 다 녹여버리는 특징, 그 다음 약산성도 존재해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분이 약산성이라는 거죠. pH가 약산성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땀이에요. 그래서 중성에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가장 잘 자라는데, 약산성을 띠게 됨으로써 이제 이 생명체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세균이 내 피부에 들러붙었을 때 땀에 결합을 했으면, 땀이랑 들러붙었으면 이 땀이 약산성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균이 성장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힘이 없어져 버린다던가 그런 특징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땀이 갖는 약산성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피부 일단 막아줬고 땀에 의해서 녹여주거나 아니면 성장을 멈춰주거나, 이런 효과들이 이제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모든 질병을 다 막는 비특이적 1차 방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점막. 자, 이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랑 뚫려 있는 공간에는 웬만큼 다 점막이 존재해요. 우리 코, 호흡기죠. 기관지도 마찬가지고, 배설기라던가 이런 곳들에 뚫려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점막이 존재합니다. 조금 끈적끈적한 막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끈적끈적한 막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점액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점액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이 라이소자임이 존재하는 거죠. 자, 라이소자임에 의해서 성장을 떨어뜨리거나, 병원균들의 성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점액이 끈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점막이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너무 겹쳐지는데 그래도 봐요. 자, 기관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 코에서부터 들어가서 이제 폐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목 부분에 있는 굵은 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폐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내부로 쫙 퍼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랑 뚫려 있기 때문에 외부랑 지금 뚫려 있는 부분, 외부랑 마찰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관지에는요, 점액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냐면 선모라고 하는 털들이 있습니다. 짧은 털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짧은 털들이 기관지에 뜨득뜨득 붙어 있어서 어떤 물질이 막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세균이 지나가려고 할 때, 항원이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선모들이 자꾸 바깥으로 쓸어내버리는 그런 효과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점액이나 선모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혹은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코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1차 방어, 우리 기관지에서 선모나 점액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비액에는 누가 있냐면 눈물이요. 우리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그 눈물에는 약산성의 특징과 함께 이제 라이소이자임이 들어가 있어서 세균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에서 위액이 존재하죠. 이 위액 같은 경우는 강산성이에요. pH가 2예요. 2. 강산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놨을 때 걔를 쫙 녹여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병원체가 딱 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병원체를 완전히 녹여버리거나 죽여버릴 수 있는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에서에 있는 위액, 분비액의 특징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부 외쪽에서, 우리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피부, 점막, 분비액의 특징. 그 다음, 이제 내부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혈액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조직액 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병원체들이. 그러면 내가 그 병원체들을 막기 위해서 특공대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 특공대가 오기 전에 백혈구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그 백혈구들이 이제 어떤 항원이든 상관없이 일단 먹어치우는 작용들을 하게 돼요. 그 먹어치우는 작용이 바로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식이에요. 먹는다, 누구를? 균을 먹는 작용. 그래서 대식세포라든가 호중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백혈구 종류들이 있는데 그 백혈구들 중에서 잡아먹는 작용들을 하는 백혈구들이 와서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1차 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우리 일단 다 지우고 염증 반응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염증 반응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염증 반응은 그냥 말 그대로 내 몸에서 고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뽀드락지 난다거나 염증이 났을 때 그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고름이나 뽀드락지나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난다는 것은 그 부근에 세균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병원체들이 들어왔기 때문. 그럼 그 병원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요것을 병원체들이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 반응의 작용이요. 일단은 대식세포, 얘가 누구냐면 백혈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얘는 식균 작용을 하는 애예요. 식균 작용, 먹는 작용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피부 표면이 있고 바늘에 찔렸어요.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피부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혹은 조직이 손상이 되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부근에서 여러 화학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바늘을 통해서 아니면은 뚫린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세균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세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백혈구들이 출동을 해서 식균 작용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백혈구가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대식세포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얘는 핵이 있으니까 핵을 딱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세균을 잡아먹으러 와요. 그래서 세균을 꽉 잡아먹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먹는데 이 잡아먹는 이 대식세포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비만세포라고 하는 백혈구 세포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또 없네요. 자, 누가 있을 거냐면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요. 얘도 백혈구의 한 일종이에요. 이 비만세포도 또한
대식작용을 하는 우리 대식세포와 함께 이제 이런 식균작용들을 하게 되면서 이때 무엇을 분비하게 되냐면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을,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비만세포 나왔고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용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식세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염증 반응에서는 이제 염증 반응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애가 바로 비만세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만세포가 작용을 하고 식균작용을 하고 그 결과 이제 식균작용을 하면서 요 놈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 히스타민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혈장 아니라 부어오른다라고 하는데 혈관, 우리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혈관 확장,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좁았던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거기에 흐르는 혈액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 모세혈관이 확장됨에 따라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혈액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백혈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혈액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백혈구 양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내가 좁은 혈액량 혹은 작은 혈액량에서는 백혈구가 뭐 2마리 뭐 이렇게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혈액량을 증가를 시켰을 때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백혈구가 뭐 10마리 혹은 5마리 이런 식으로 백혈구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백혈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혈액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백혈구들이 몽땅 몰려오는 거죠. 백혈구가 몽땅 몰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 백혈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앞쪽에서 했던 대식세포들이 했던 작용들, 식균 작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그림에서 식균 작용들을 막 하면서 세균들이 내 몸 안으로 쫙 퍼지기 전에 다 잡아먹는 효과들, 1차 방어의 효과들을 여기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뭐 빨갛게 부어오르는 반점이라던가 아니면 고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자, 히스타민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이 증가를 시켜지면 이게 피부 아래쪽이잖아요. 피부 아래쪽에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 피부 색깔보다 혈류량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더 빨개 보이겠죠. 그래서 확장된 혈관의 양만큼 이제 빨개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확장된 부분은 이렇게 부어오르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히스타민에 의해서 부어오르고,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빨갛게 보이는 작용들, 히스타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름은 무엇이냐면 백혈구랑 이제 세균이랑 열심히 싸우겠죠. 싸우면서 이제 둘 다 먹고 죽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고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자, 그래서요, 우리 염증 반응은요, 히스타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비만세포라고 하는 백혈구의 한 일종이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그 결과 이렇게 부어오르게 만드는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그 작용들은 누구를 불러오기 위함이냐면 여러 백혈구들을 더 많이 불러오기 위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알러지 혹은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작용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인데 과민성 염증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가루가 항원 혹은 병원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내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꽃가루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비만세포에 그 꽃가루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항체라고 하는 아이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봄에 꽃가루 알러지가 나타나죠. 자, 봄쯤에 됐을 때 꽃가루가 다시 똑같은 꽃가루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꽃가루를 바로 알아보고 히스타민을 마구
과다하게 분비해서 알러지 반응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은 울긋불긋하게 반점들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붓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붓는 작용들이 모두 다 이제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1차 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1차 방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선천적 방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체인지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다 투여되는 비특이적 방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방어의 피부 외적인 방어, 표면 방어와 그 다음에 내부 방어까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예전 조금 오래된 기출에서는 이 염증 반응이 단독으로 문제에 나왔어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기출에서는 이 문제들이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기출이라고 해서 절대 이제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이제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